이번 주제는 역시나 인간관계인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대표 저작 군주론에서 제가 느꼈었던 점들, 이 사람의 인간관계법들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피렌체라는 국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이때 당시에 외교관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흥망성쇠를 봐왔고 인간의 그런 가장 깊은 면까지 보려고 했었던 직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철학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나름의 데이터화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이때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군주에게 군주란 이래야 한다, 군주론이라는 거를 메디치 가문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꼭 곱씹어 봐야 될 게,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가 될 사람, 누군가를 이끌어갈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한다, 사고방식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지금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주가 될, 리더가 될 사람들의 그 한정 범위가 좁았었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분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각자가 1인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갖고 있는 주변 집단에서 군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갑자기 더 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신과 좀 부합하기도 해요. 좀 강하죠.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공자의 느낌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더 나은 해답을 찾는 게 좋은 거니까. 뭐 공자가 정답이고 마키아벨리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괜찮아 보이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택해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방식인데 인간이 실제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실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는 보통 반대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좀 이상적으로 말하는 뭐 그런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목격조차 한 적 없는 상상만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사 역사에서는 보통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군주, 리더는 권력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곧 몰락할 거다. 그러므로 군주가 자신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선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항목이죠. 매번 선하게 살면요 얼마나 좋겠냐만, 그게 고집이 되면 그러지 않은 자에게 또 몰락할 수 있다.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박관념이죠. 그것도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인자함이다. 이 관대함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을, 특히나 재산을 소모하게 하는 것은 없다. 군주가 관대함의 미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을 실행할 권력마저 사라지게 된다. 군주는 그 무엇보다 경멸당하고 미움받는 일을 경계해야 하는데 관대함은 군주를 이 두 가지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지언정 미움을 받지 않도록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군주는 무자비하다는 것보다 인자하다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인자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를 미워하는 존재는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절제된 엄격함으로 상대방들을 대해야 된다. 신중함과 자비로움이 적절히 안배된 태도로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느끼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 인간은 그런 두려움의 감정 같은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잔인함이 인자한 잔인함이 될 수 있다. 웬만하면 자비롭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랑받는 것보다 차라리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돼서 이끌어가라 관계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었던 파트인데요. 군주는 짐승의 성품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칭송받을 만한 일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은 신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만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데 능숙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음 한 가지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법에 의지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힘에 의지하는 방법은 짐승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에 의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고루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군주들이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뭐 켄타우로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주는 짐승의 성품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우와 사자의 성품을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함정과 계략 같은 덫을 피하지 못해서 빠지기 쉽고, 여우는 무력과 폭력, 늑대들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덫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기도 해야 한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잘 보존하려면 함정과 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여우의 머리와, 그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멸시하려고 하는,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계법인 거죠. 그게 없고서는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빌릴 수 있겠습니다. 여긴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예전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몰랐었을 때 이 문장을 보고 군주론을 읽게 됐었던 거거든요.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부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좋은 사람, 진짜 유용하고 괜찮고 아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두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내가 그걸 통찰할 것이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중한 군주에게만 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그러니까 리더는, 한 사람은, 사회인은 아첨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자신이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을 듣더라도 화내지 않게 만들어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군주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다면 군주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제3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별하라.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는 거다. 그들은 오직 군주가 요구할 때에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주의 깊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 후에 자신의 방식으로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군주는 조언자들의 충고가 솔직하면 할수록 더욱 그들의 말이 잘 받아들여진다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원할 때만 조언을 들어라. 군주는 항상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남이 원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들어야 한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주는 그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고 자신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솔직한 조언들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자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노여움을 표시해야 한다. 분노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군주가 훌륭한 조언을 끌어낸다. 현명하다고 평판을 듣는 군주는 그 자신이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조언자들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못한 군주가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한 군주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면 군주는 항상 서로 다른 조언들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일치되도록 조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조언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나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군주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조언자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누가 하든 관계없이 훌륭한 조언이란 군주의 현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훌륭한 조언에 의해 군주의 현명함이 비롯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의 말이 맞긴 맞지만 거기에 뭐 아첨에 낄 수도 있고 너무 개인적인 추구성을 좀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의 주변에 내가 진짜 원해야 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정말 진실되게 그때는 정말 냉철하게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세를 내가 열어주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실행을 했는가 정도를 돌이켜보는 것, 그게 마키아벨리가 추구했었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키아벨리와 공자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지점은 본질은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결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딱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양하니까 이게 필요할 때는 이런 사고방식, 저게 필요할 때는 저런 사고방식을 대입하면서 살면은 이야기했었던 더 나은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너무 냉정해 보이고 정말 칼 같을지언정 분명히 가끔은 그 칼이 누군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위험한 무기를 들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의 영상 재밌다면 뭐 하셔야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게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이 좋은 채널을 혼자 하십니까?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더 나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